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는 이른바 서울형 매입형 유치원 4곳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출산율은 줄어가는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늘어나면서 폐원하는 보육시설과 교사들의 일자리 문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일 겁니다. 9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 사가정 시장이 환경 개선 사업을 끝마쳤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한창 추진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천 메이커스페이스가 새로운 제조업 장비와 투자와 제작까지 이어지는 인적 지원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강남경찰서가 전문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수사체계 정립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지정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했던 중랑구 사가정 시장이 최근 새 단장을 맞았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과도 접목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면목지구 중심 계획지역 내에 위치한 사가정 시장입니다. 그동안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시설 현대화 사업의 번번이 제외되며 노후화가 심각했던 곳. 하지만 최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뤄져 왔던 환경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도로가 정비됐고 보안등 설치와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도 마쳤습니다. 지나다니다가 걸려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빴었어요. 막 움푹움푹 많이 파였었고. 좋아하죠. 다니기 편하다고. 일단은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것도 너무 편하대요. 이어 구비를 지원받아 55개의 판매대 개선도 진행됩니다. 동시에 사가정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린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육성하는 경영 현대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도시재생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난 5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선정돼 주민 모임 활성화를 위한 사가정 사랑방을 여는 등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상인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사가정 시장은 이 목자골목이 강해요. 한 50%가 목자골목이에요. 그래서 등산로로 해가지고 이 올레길이 형성돼 있어요. 한 4km 되는 용마산을 통해서 용마 폭포로 해서 각 시장마다 연계된 사업이에요. 이런 시장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시장도 주역으로 다 해서 먹자골목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편 사가정 시장은 올 연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변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과거 벤처 신화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현재도 많은 이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금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머신 부품입니다. 한 개인 개발자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겁니다. 아이디어의 현실화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시제품 제작은 필수. 과거에는 큰 비용을 들여 제작 공장에 의뢰해 만들어야 했지만 3차원 프린터의 등장은 개발자들의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얼마 전 문을 연 금천 메이커 스페이스에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개발자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Space like this provides access to the right tools, materials, and also to like people with expertise that can guide us to further develop our ideas. Yeah, so that's basically the main reason to come to this kind of place, makerspace. Yeah. 기존의 메이커 공간이 맛보기였다면 금천 메이커 스페이스는 실전형 공간입니다. 3차원 프린터는 기본, CNC 밀링 등의 전문 장비도 갖춰 좀 더 정밀한 시제품 제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더 큰 장점은 인적 지원입니다. 시제품 제작부터 투자 연계 등 모든 상품화 단계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려고도 하고 저희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른 메이커 랩도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그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지 않고 그 정도까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들이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실 자금이나 인력적인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갖추고 개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라에 이런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 저희를 포함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에 따라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 혁신, 지역 곳곳에 마련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에 관련 업계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용산구 치매안심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새롭게 바뀐 센터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가 재개관했습니다. 검진실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건강관리실은 신설됐습니다. 어머니가 무게 실어가지고 그 동그란 원 안에 요 빨간색이 들어가면 돼요. 무게 중심에 따라 빨간 점이 움직이는 파란 원형을 따라갑니다. 센터 이용자의 자녀가 기증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 FRA입니다. 어르신들의 감각과 신경계를 비롯해 통합 균형 능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나 일반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면서 인지를 강화하고 치매 기억력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기억 키움 학교에 프로그램실 공간도 확대됐습니다. 또 센터 이용객이 쉴 수 있는 치매 가족 힐링 카페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쉬시면서 계실 공간이 없었죠. 이 공간이 마련되면서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얘기 나누고 하는 공간이 생겨서 저희는 너무 좋죠.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역 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남경찰서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불리는 지역 유착형 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리경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버닝썬 사태 이후 우리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유착에 의한 국민들께 대한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버닝썬 게이트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강남경찰서장이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시민 앞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난 7월 인적 쇄신의 하나로 전체 인력의 20%인 170여 명을 교체한 강남경찰서. 이로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최대 5년 동안 전출입 등 검증이 강화됩니다. 부패 사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반부패 전담팀이 신설되고 수사심의관제, 풍속사건 심의위원회, 시민청문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토론회에선 외부 감시 강화와 내부 고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력을 항상 이제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 뭐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이런 사이에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 유흥 풍속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상호 교차 점검과 수사 결과 통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점검 대상 업소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영업등기 해달라 하는데 그것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거의 저희하고는 손발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선 유착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민원인 접촉을 차단하고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내부적 고민보다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비리 근절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말로만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행안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강남경찰서만의 문제라고 자꾸 치부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강남경찰서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반부패 대책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수사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전국의 소비자 운동가들이 모여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배상, 그리고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등 소비자 3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11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펼쳐온 소비자 운동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소비자 3법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화주까지 다수의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여전히 피해자인 소비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3법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 그리고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집단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판결 효력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피해자가 많을 경우 모두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집단소송제가 금융 분야에 도입된 상태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5년간 소송 건수가 8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많은데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소액을 위해서 일일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단소송이 있다면 수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한 번에 보호할 수 있고 기업도 평소에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징벌배상제 도입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철도나 시내버스를 승차권 없이 타면 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안전이나 생명의 피해를 줄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 수준. 징벌배상제 역시 2017년부터 제조물에 한해 도입이 됐지만 민법을 개정해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사고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면 애초에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데 노력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들한테 돌려줘서 소비자 운동의 자금으로 써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소비자 운동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소비자가 무서운 줄 알고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오는 거지. 지금과 같이 아무런 법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소비자 운동은 말뿐입니다. 한편 중국과 독일 그리고 스웨덴 등은 집단소송제를 일찌감치 도입했고 OECD 이사회는 소비자 대책으로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이혜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 학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와 이대부고, 숙문고와 신일고, 배재고와 세화고 등 총 8개 학교가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로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자사고들은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남 역사 안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물건 진열과 판매, 그리고 주문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 낯설고 어렵지만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출입구 방향의 한 편의점. 전경숙 씨가 물건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동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하게 된 지 이제 사흘째. 최저임금의 80% 수준 임금에다 처음 해보는 일인 만큼 녹록지 않지만 언젠가 본인 소유의 편의점을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만큼 재미가 더 큽니다. 경숙 씨를 비롯해 다른 7명의 운영진 역시 새로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새로운 그 업종이에요. 제가 생전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좀 해보고 싶은, 좀 잘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성동 지역자활센터와 한 기업이 손을 맞잡고 저소득층 주민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가맹비와 초기 비용 일부를 지원했고 자활센터는 자활급여 명목으로 운영진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신분당선이 타 지하철 라인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것을 감안해 월 매출 목표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편의점 수익금은 기업과 센터가 나눠 갖고 센터 측은 해당 수익금을 물건 구매나 운영진의 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여기서 충분히 이제 운영이 안정화가 된다면 또 편의점의 경영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동 지역자활센터는 내년경 성동군의 2호 편의점 개소도 계획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인사동에서 예술작품 전시와 전통 문화 체험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인사 전통 문화 축제 인사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조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을 그린 책가도. 19세기 전통 민화 중 하나입니다. 전통 고미술전과 함께 전통 복식과 공예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입니다. 전시관 밖에선 비빔밥 300인분을 나누는 비빔밥 축제마당이 펼쳐집니다. 인사 전통문화축제 인사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행사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여러 명이서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정도 나눠주는 것 같고 옛날 우리 전통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고요. 인사동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전통 문화는 사라지고 점점 화장품 가게라든가 이런 거로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거리가 우리 후대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올해 3회를 맞이한 인사동 박람회는 종로구와 인사 전통문화 보존의 주관으로 인사동 거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한복 퍼레이드와 패션쇼, 국악 공연과 청사초롱 인사돌이 등 다양한 전통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도예와 한지, 장식품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문화관광 해설사와 인사동 문화지구 곳곳을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많은 분야에 우리 인사동에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그리고 또 화랑의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장르의 것을 함께 보여주셔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국제전까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알릴 수 있는 좋은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거리인 인사동. 상권 활성화와 인사동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인사동 박람회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문화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거세게 있어왔던 마포구 성산 2동의 자동차 운전학원. 이 일대 주민들은 운전학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년 전부터 학원 이전을 요구해왔는데요. 운전학원이 결국 문을 닫습니다. 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들어선 마포구 성산 2동의 자동차 운전학원입니다. 철길 옆 유휴부지를 임대해 20년 넘게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들어설 당시와 달리 주변이 주택가로 바뀌면서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됐고 결국 주민들은 학원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기차철로가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건 길인데 그것이 전부 공원화가 되니까 여기도 같은 공원화를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론화가 중단이 된 거예요. 매연, 교통소통의 흐름을 막는 일,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있어왔던 자동차 운전 학원이 문을 닫습니다. 학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미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만 운전 연습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 수강생들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받죠. 지금 하는 거를 한 달 전에 예약 다 받아놓은 거지. 저희도 이거 해줘야 되잖아. 다. 그래서 9월 6일만 끝나는 거예요. 한편 자동차 운전학원의 폐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포구는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학원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구가 최근 발표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일대를 거대한 녹지 공간으로 만들면서 운전학원으로 인해 끊어진 경의선의 녹지축을 잇겠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인 철도시설공단 측에도 이 같은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숲길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500m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한 2만 4천 평방미터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죠. 한편 일각에서는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럴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송파구와 서울 아산병원이 지난달 30일 건강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서울 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국 최초로 감염관리 전문 병동과 심뇌혈관 질환 특화 병동이 조성됩니다.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서울 자사고 8곳이 일단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은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의 엇박자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이겠죠. 이런 아슬아슬한 논란은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